예. PPT 활용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문규의 변호인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최후 변론에 앞서서 오늘 최후 변론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과 36명의 부대원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부대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하 공수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구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합니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점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기획이나 모의에 관여한 바 없음은 물론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직속상관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받은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법익 침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입니다. 36명의 부대원들이 집합한 것은 사령관의 소집 명령에 따른 군인의 복종 의무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이는 그들 모두에게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 의무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고인 또한 그 명령에 따라 집합하여야 할 수명자였을 뿐 직권을 남용한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말하는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은 적어도 피고인 및 피고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원들에게는 이 법정의 증거조사 결과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두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1993년 육군사관학교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휴민트 분야의 공작관으로 복무해온 지구군인입니다. 이 사건 당시의 직책은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이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신문하여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군 합동신문소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피고인 직무의 전부였습니다. 비상계엄의 기획은 물론 국가 차원의 어떠한 정무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공소장에 공모 주체로 기재된 인물들 가운데 직속 상관인 문상호 사령관과 전임 사령관 노상원을 제외한 나머지, 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지휘부는 피고인과 공무는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대 임무 지시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서 출발하여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거쳐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그리고 그 최말단에서 피고인에게 도달하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하달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본 변호인의 독단적 주장이 아니라 이 법정에 나온 당사자들 자신의 증언입니다. 노상원은 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장관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전달한 것이고, 제가 자발적으로 혼자 생각을 해서 정보사에 지시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상호는 검찰 측 신문의 말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대령이나 김대령이나 정대령은 사실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지휘계통에 의한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사령관 스스로 이 법정에서 부하들의 처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서게 된 계기, 그 출발은 기망이었습니다. 2024년 8월 말 노상원은 피고인에게 요원 5명의 추천을 요청하면서 그 이유나 용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전역 예정자에 대한 취업 추천으로 이해하였을 뿐입니다. 10월에 추가 선발 요청 때에도 목적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도 당시 내세워진 명목이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는 것이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신문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신문단장에게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요원 선발이라는 명목은 직무상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관련 사건 판결문은 바로 이 기망의 구조를 노상원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시하였습니다. 노상원이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여 신뢰를 얻고 김문규, 정성욱 등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으며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극비사항이다 라는 말로 그들의 의심을 피하고 보안 유출을 방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 법원이 이미 피고인을 공소사실의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 기망과 이용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안산의 카페에서 노상원은 문상호가 자리를 뜬 사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장면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에 대한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즉석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심경은 충격과 황당함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교부받은 문건을 일주일 넘게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았고 실제 그런 상황이 있을지 의문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사 이 사건 비상경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에 적극 가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자신의 임무가 기재된 문건을 일주일 넘게 열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피고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권자인 문상호 사령관 또한 이 법정에서 노상원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면서 실현 불가능하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것은 좀 망상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2월 3일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문상호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소집을 명하였습니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장관의 지시로 소집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 정확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원들이 모 여단에 집합하였을 때 집합의 목적은 누구에게도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속보에 중대한 발표가 난다니까 좀 지켜보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소집되었던 부대원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조별 임무의 전달은 계엄 선포 이후에야 문상호 사령관이 김봉규 피고인의 1m 옆에 임석해서 제대로 주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임무의 적법성에 관한 부대원들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한 사람도 문상호 사령관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새벽 2시 문상호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임무 중단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지체 없이 이하에 전파하였습니다. 새벽 5시 반 모 여단에 집합하였던 정보사 소속 부대원들은 해산합니다. 그때 문상호가 한 말은 여러분이 출동을 안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였습니다. 공소장에도 이로써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이 사건에 관한 실체적 사실 그 전부입니다. 이 법정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그날 밤 피고인의 부대에 무엇이 없었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무장이 없었습니다. 문상호는 무장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둘째, 연습이 없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신문한 이모소령, 이모중령, 김모중령 모두 한결같이 연습도 시뮬레이션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부대원들은 빈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5시 되기 전까지 잤습니다. 물리력 행사 임무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그룹의 임무에 체포나 포박은 없었고 케이블 타이, 안대, 복면 같은 물품은 지시받은 적도 목격한 적도 없다고 일치되게 증언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대 밖으로의 출동도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36명의 부대원들은 모 여단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채 해산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도 귀 법원은 이 36명의 집합 대기에 관하여 그 자체로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제 법리 부분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과 공유입니다. 이는 엄격한 증명사항이고 관련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내란의 목적을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둘째, 폭동입니다.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단순한 공모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세의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소장 기재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계엄 사무 수행으로의 동원은 앞서 보신 것처럼 노상원의 취업 추천 목적, 노상원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을 취업 추천 목적으로 인식한 것, 그리고 대량 탈북 대비로 이어진 단계적 기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명령권자인 문상호 사령관조차 이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명령을 발한 사령관의 인식 또한 이러한데 그 명령을 수령한 피고인의 인식 또한 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자명합니다. 넷째,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접한 정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의 조사 지원에 관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관련 사건 판결이 국헌문란 목적의 핵심으로 삼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은 피고인이 접한 어떤 지시에도 문건에도 대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계엄 자체에 관한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대한 인식은 준별되어야 합니다. 전자로부터 후다를 추단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것으로 군인의 지휘의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군용법은 그 위반을 항명죄와 명령 위반죄로 처벌합니다.
판례상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인 내용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헌법 제77조의 국가긴급권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공식 지휘계통을 통하여 직속 상관이 직접 하달한 부대 내 집합 대기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의 실상은 부대원 연모 증인의 증언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군인입니다. 상명하복이 맞고 대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그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군인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해병대 박정훈 준장 사건의 무죄 판결을 원용하여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였어도 처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 보직해임되고 기소되어 1년 3개월이 넘는 형사재판 끝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곧 거부에 따르는 현실적 위험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입니다. 기대 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수년 뒤에 무죄 확정이라는 사후적 결과로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권 남용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6명의 집합은 정보사령관의 소집 명령에 따른 복종 의무의 이행, 즉 군인의 의무 있는 일입니다. 이 법정에 나온 부대원들 모두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상대방으로 지목된 부대원들이 스스로 의무의 이행이었다고 증언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무너집니다. 둘째, 피고인은 직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피고인 역시 사령관의 소집 명령에 따라 집합할 의무를 지는 수명자였고 소집 명령의 수령부터 철야대기, 새벽 해산까지 피고인이 한 일은 36명의 부대원들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더구나 소집된 인원의 상당수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타부대 소속 요원들로서 피고인에게는 애당초 남용할 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행위 태양인 연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령권자의 내심의 목적을 기준으로 수명자의 통상적 직무행위를 소급하여 의무 없는 일로 재구성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귀 법원은 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함께 폭동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지 않은 채 관여한 경우는 별개의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법원은 김영군과 윤승영 두 사람에게 내란 중위의무 종사와 직권남용 모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과 공유, 그것이 유죄와 무죄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지호와 김봉식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획을 들은 사람입니다. 노삼원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영현과 계엄 사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람이고 목현태는 국회 봉쇄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사람입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윤승영은 합수본에 대한 협조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김영군은 요청자의 내심을 알지 못한 채 명단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요청자의 의도는 내심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수령자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기획지휘부와의 접촉이 전무하고 기망적 명목으로 동원되었으며 지휘계통상의 명령을 수령하고 전달하였을 뿐이 피고인 측 사정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사람보다도 더 무죄에 가깝습니다. 직권남용에 관하여는 같은 판결이 국회 경비대원들에 대한 판시를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시를 이행한 국회 경비대 대원들은 지휘권한에 복종하여 그 지시를 따랐을 뿐 직권남용 행위에 공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국헌문란 목적이 게재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사령관의 소집 명령에 복종하여 집합하고 사령관의 지목 지시에 따라 그 명령을 전달한 피고인의 지위는 위 국회 경비대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공범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30년간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군인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라면 그 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명령을 발한 자가 져야 합니다. 피고인과 부대원들은 부대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해악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육사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히 불리한 양형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이로 인한 명령을 수행한 모든 군인들이 형사책임을 지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으로서 헌신해왔던 모든 명예가 무너지며 송두리째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치권은 육사 폐교라는 진정한 목적하에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하면서 육사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릉에서 동작 현충원까지 국가를 위해 통수권자를 비롯한 상관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살며 안일한 불의의 길이 아닌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는 것은 피고인이 졸업한 90년대에도 본 변호인이 졸업한 2010년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불변하는 육사의 신조입니다. 피고인은 올해 초 파면됐고 지난달 별건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고인은 파면되고 구속되어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보다도 같은 정보사 소속 후배 군인들 대다수가 입건되고 징계위에 회부되는 참담한 현실 상황에 매일매일 가슴이 미어집니다. 구속된 피고인과 접견을 마치고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서울구치소 밖을 나서는데 날씨는 매우 화창한데 장대같이 여우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짐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그리고 아니라면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세월이 흘러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그 순간까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봉규 피고인 마지막 최후 변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32년간 대한민국 군의 장교로서 그 누구보다 더 강한 자긍심과 명예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었고 그러기에 저의 모든 청춘을 뜨겁게 불사르며 보냈습니다. 특히 중2 때부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특수분야와 우회분야를 오가며 정보 전문 요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나름 우수한 장교로 평가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일반 야전 군인들은 근무를 기피하는 인간정보 요원으로 근무하며 항상 조직의 발전과 위상 제고, 후배 장교들의 발전 및 내외부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고 앞으로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후배들과 수없이 약속했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은 그렇게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조직에서 강제로 제적되어 영예롭게 간직해야 할 군인의 신분마저 잃고 이렇게 재판정에서 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의 이런 저의 모습에 정말로 괴로움과 자괴감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나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죄를 지은 군인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또한 과거부터 정보사령부를 위해 헌신하였던 선배님들과 이 순간에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면서 이번 일로 인해 보직해임 및 징계, 피의자 입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은 이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계엄 같은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러한 상황이 말처럼 쉽게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그러한 상황에 그 당시까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선발했던 우수한 후배들을 데리고 중앙 선까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고 도무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 4주가량 별다른 상황이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별일 없겠구나 생각했고, 심지어 12월 1일 노상원 씨를 만난 이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겠느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3일 오후에 선발했던 인원들을 소집하라는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점점 더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징후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여전히 생각하며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하던 차에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게 되었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계엄이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선포되었는지, 합법적인 계엄이었는지 등에 대해 따져볼 경황도 없이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와 생각해봐도 계엄 시 우리의 임무가 이상하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었는데 막상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방부 장관 및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서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군인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고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 01시가 넘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02시경에 사령관으로부터 임무를 전면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항을 즉시 소집된 인원들에게 전파하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출동도 하지 않게 되어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불안했던 마음을 그제서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하는 내내 군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신념화하며 지냈습니다. 특히 정보사령부 인간정보조직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더더욱 직속 상관의 단순한 임무 지시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야 하는 지령으로 생각하고 이행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는 불명예스럽게도 타의에 의해 강제로 군생활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현실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몇몇 후배들은 보직 해임 및 징계 대기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고, 또 몇몇 후배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더 많은 후배들이 줄줄이 입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명령권자의 지시에만 따랐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던 후배 군인들은 어떠한 불이익과 처벌도 받지 않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고한 후배 장교들마저 사법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은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디 재판부에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중립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고도 간곡하고 또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